상가 건물에서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이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오해와 진실편을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서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이 회수가 상실다. 이런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이 5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은,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이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 이 부분을 받게 돼. 왜냐면 이번에 2018년 9월 20일 날 상가 임대차법이 바뀌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시행하게 되냐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 법이 개정이 됐죠. 공포는 2018년 9월 20일 날 공포했지만,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약갱신인 경우는 5년에서 10년을 증가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이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을 증가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판서를 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계약갱신 요건을 10년,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 체결 상가 임차인들이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약갱신 종속적인 임대차라고 해야죠. 기존에 기존부터 계약관계가 있던 종속적인 임대차 계약 같은 계약으로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사람. 요구권은 종전에 그 계약갱신 요건은 5년이었죠. 그러니까 5년 사이에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1회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면 10년 연장이 되는 거죠. 즉 말하면 우리가 이제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든 환상보증 초과됐든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고, 환상보증 초과된 사람은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든 초과됐든 계약갱신을 갖다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상보증 초과든 범위 내든. 그러니까 계약갱신 한번 하겠다, 나는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 한번 하면, 하기만 하면 이런 계약갱신을 5년 사이에 한 번을 계약갱신 요구한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는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 즉 기존의 종속적인 임대차 계약이 4년을 지나버리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소멸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4년이 지나기 전, 즉 3년 차에서 1년에서 이 4년이 되기 전에 있는 임대차인 경우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임대차로서 계약갱신 요구했다든가, 또는 4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속적 임대차 같은 경우는 5년을 끝나죠. 그럴 때는 임대인이 동의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으로 끝나고 10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갱신을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계약을 갱신했다 하면 10년 연장하는데 그 10년은 최초 임대차 계약.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수임대차가 이미 2년, 3년이 지났겠죠? 그럼 3년이 지났다면 앞으로 7년 동안만 보호가 되는 거지 이 2009년 1월 1일부터 10년이 연장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상가에서 5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는 얘기는 법이 계약갱신 요건이 5년이지만 앞으로 10년이 연장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따는 거죠. 지금은 이제 5년을 생각하지 말고 10년을 생각하세요. 10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에 74쪽에 있는 겁니다. 보면 권리금 회수되는 기회는 최초 후 5년까지만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그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임차인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 오래전 얘기고 이제 보면 이런 경우 나오죠. 이거는 이 같은 경우는 A씨는 2009년 2015년부터 6년간 홀마포에서 이 영업을 하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9,8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대인이 거부해서 이제 그 권리금 못 받게 됐을 때 그래서 소송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럴 단계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말하는 경우는요 판례가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년이 지나도 보호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법무부 유권 해석과 법원 판례로 5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2018년 9월 20일 날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규정도 바뀌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 후 2개월 사이에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갖다 새로운 임차인을 모셔다가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이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8년 9월 20일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3개월 전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그리고 만료 전까지 바뀌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건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2018년 9월 20일부터 이제 그 종속적인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가지고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권리가 있다는 유권 해석과 법원이 판단. 이 주관 부서인 법무부의 유권 해석은 어떠냐? 법무부는 2015년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전 지방법원에서는 2016나 108968에서는 A씨가 건물 1층을 임차해서 20년 넘게 떡집 운영했다. 그리고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자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이 두 명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을 내고 A씨 점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B씨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다. 하지만 B씨 즉 새로운 소유자 즉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자 다툼이 발생.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계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는 어떻게 했냐? A씨가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으므로 그동안에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으므로 5년을 하고 임대차 기회 5년을
최장 보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호할 수 없다 했죠. 그러나 2심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유축하여 권리금 회수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다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봐가지고 A 권리금 기에 방해한 B 즉 새로운 소유자 임측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또 대구지법 2016년 9월 1일 날 선고 2015 가합 3796 2016 가합 114 판결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008년 7월 31일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원고 및 선정당사자가 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 승계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법을 공개한 사실. 어쨌든 이러한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2015년 5월 13일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 및 선정당사자 사이에 존속주기인 임대차라고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당사자로 하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2사 소정의 권리금 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지방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을 지나도 인정하게 되고, 최근에 제가 이 책엔 담지 못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대법원 판례에서 또 어떻게 나왔냐면 5년이 지나도 계약갱신을 이제 계약갱신 종속기간인 그 5년이 지나도 권리금 기회를 회수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약국에서 10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모셔다가 권리금을 이제 받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그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 5년까지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에 10년까지 보호해줬기 때문에 권리금까지 보호를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임차인이 이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 권리금 기회 회수 기회 요 보호제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인정해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5년이 아니고 1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을 모셔다가 언제까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모셔다가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근데 하나 또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죠. 그러면 딱 법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딱 잘라가지고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사견이지만 만료 후에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거부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법은 법대로 해석할 거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인은 건물을 임대차에서 차임을 받고 살아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전 임차인이 그동안 영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운영을 활성화시킨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임대차 계약기한이 즉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걸 거부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기회 권리금이 회수기에 제도를 둔 그런 법적 취지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사견이지만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거에서 이제 거부하거나 또는 이제 방해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걸 생각해서 임차인.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6개월 전부터 한 달 이제 만료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이 노력을 해야 되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너무 드러내고 방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 사견으로 그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얼리 들어가지고 이제 1초 만에 팬 가입한 사람이 이제 보면 이제 채팅 화면에 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